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행의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무엇인가 이제 퇴과하게 되면 병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도 오늘은 살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알아보고 또한 궁리하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화가 지나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멸화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정화가 지나치게 되면 목을 태우거나 금을 녹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화가 지나쳤을 때 목을 태우면 화다목분이라고 많이 용어들을 알고 계시고요. 금을 녹이면 이제 화다금소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목을 태우게 되면은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것, 그 다음에 지난 시절의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이 소멸이 됩니다. 과거가 이어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공을 뭘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어나가게 할 수 없는 현상이 화다목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을 녹이게 되면은 자기가 활용했던 것, 결과에 대해서 부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목을 태우게 되면 이거는 과거가 사라지고 금을 녹여서 활용이 안 되니까 결과 부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했는데도 돈이 안 남거나 신분이 상승되지 않는 것도 이 속에서 발생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임수가 지나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창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임수의 특성이 일단은 흐르고 넘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니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임수가 지나치게 되면 항상 목과 토, 금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을목을 부류시킵니다. 그리고 토를 무너뜨리고 신금을 가라앉히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거를 이제 을목을 부류시키는 거를 우리 이제 수다목부, 그 다음에 기토를 무너뜨리는 거를 토봉, 이제 금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을 수다금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을목을 부류시켜서 이동하게 되면은 사람 간의 이별이 발생해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과의 이별이 발생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이동이 발생하는 게 목부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토를 붕괴시키게 됩니다. 기존에 내가 쌓아놓았던 나의 터전이라든지 나의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붕괴시키니까 무너뜨려 버려서 휩쓸려 나가게 하는 역할도 또한 이 속에서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다금침이라 그래서 금을 가라앉히게 되면 결과물에 대해서 지난 내가 쌓아온 결과물에 대해서도 또한 수다금침은 금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시장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재능에 대해서도 또한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모두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게 금침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개수가 지나친 거를 우리는 과습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습기라는 거는 적당하면 만물을 소생시키고 잘 배양해주는 기본 원칙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습하게 되면 만물이 물러버립니다. 무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충이라고 그러죠. 바이러스성 질환들, 바이러스성 성격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개수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쁜 성질머리,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남한테 부릴 수 있는 이런 성향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수의 과습은 몸에도 그렇고 항상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는 약을 항상 필요로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경금의 약의 역할은 맑은 정신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아셔야 될 게 이러한 경금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 그런 현상이 처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들을 가지시는데요. 과습의 현상은 발생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습에 대한 경금은 약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남에게 맑은 정신을 불러주는 정신적인 상담사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또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지나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다수갈이라든지 목다수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목다수축 현상은 보통 춘절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빨리 무엇인가 속성 재배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돼요. 나무가 갑자기 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속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력은 쌓았는데 내용이 부실한 것, 그 다음에 자격증은 땄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다수갈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름철에 태어나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큰 목표에 비해서 작은 실력, 그러니까 작은 실력으로 큰 걸 뭔가 이루려는 욕심을 낸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 계획이 미약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원래 계절별로 공부를 하시고요. 이게 공부가 더 되시면 운세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더욱더 많은 운세에 적용시켜서도 나중에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을사년이 지나면 병오년이 오게 되면 이러한 화다수갈 현상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적 계획이 미약하셨던 분들이 지금 올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 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공부에 항상 충실하시게 되면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가 지나치게 되면 일단 수를 방해를 하겠죠. 물을 흐르지 못하게 막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춘절에는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면 목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걸 이제 도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절에는 보통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금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금이 활동하지 못하게 막는 매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도누는 춘절, 이제 매금은 추동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인월생이면은 봄이지만 겨울 기운이 많은 것도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시면서 이런 내용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알려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토가 지나치면 화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게 되면 하절과 동절의 회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회화라는 거는 빛을 가렸다는 의미예요. 병화라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하절 회화와 동절 회화를 예의주시해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절의 회화는 목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열매화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하절의 회화는 이제 빛을 가려서 초목을 시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목이 시들게 되니까 열매라는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만사를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지의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음지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도라는 표현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세상 만사를 버린 거를 이제 스님이라는 표현도 하긴 했어요.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요즘은 커다란 신분을 갖지 못한다, 결과가 부실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 이 하절 회화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양상을 한 번들 임상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절에도 회화가 있습니다. 동절 회화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보통 추동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빛을 가려서 이때는 이 시기는 빛을 가리게 되면은 대지가 차가워져서 얼어 죽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물의 성장이나 유통을 방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유통이 안 되고 미래의 씨도 보존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암담하고 앞으로도 암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동절 회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금이 지나칠 때 임수가 수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임수는 도세라는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이 추나절에 오게 되면은 수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금이 지나치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면서 뭔가 피해를 발생을 시킵니다. 어떤 피해를 발생하는지 보면은 보통 여기서도 목을 잘못되게 기본적으로 만듭니다. 목을 부러지게 만들고 또한 토는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저기 뾰족뾰족한 돌멩이가 있다 그래서 척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보통 겨울생이어도 추나절 대운이 오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은 운에서도 많이 참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의 문제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자제라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 거에 대한 부실의 여파까지도 책임을 졌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사회 현상에 의해서 연자제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의 잘못이 앞으로의 인연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만들어낼 터전들 이런 것들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속에서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목이 다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병화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을목이 다 하기 때문에 가지가 여기저기 뻗치다 보게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그러다 보면 해를 가리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금 다와 을목의 다는 중요한 게 임수나 병화가 있을 때 지나친 여기저기 확장으로 인한 기본적인 피해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을목이 지나쳐도 병화를 가린다는 게 이일저일, 잎이 무성해졌잖아요. 이일저일을 너무 많이 발생을 하셔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치는 현상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이제 개수 빼고 개수는 약을 알려드렸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금다나 신금다의 임수, 을목다의 병화 같은 경우에는 약이 그다지 효과가 발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신금다에 임수가 있으면 뭐 무토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을목다에 병화가 있을 경우에는 뭐 금이 있어서 잘나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을 권장을 드립니다. 금이라는 글자가 을목다에 금이라는 글자가 있더라도 현상은 과거 것을 부실한 걸 정리하거나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어지게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임상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 부실한 거 일부러 버리는 현상이 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주셔서 병에 대해서, 오행의 병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토가 지나쳤을 때 임수라는 것이 있어서 물이 이쪽 저쪽 물이 여기저기 배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보가 있게 되면 그곳에 이렇게 그 수풀도 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자연현상에서. 그러니까 목을 키운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먹이를 먹거나 뭔가 둥지를 틀거나 하는 현상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토다의 임수의 탁수는 그런 환경 조건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 목이라는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오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목이 지나치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게 토세우목입니다. 물론 목다수축도 발생할 수 있지만은 오늘 토세우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뤄드리는 게 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작은 땅을 가진 것과 같다. 이게 토세우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토라는 게 무너진다. 기반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는 금으로 저걸 절제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다 키우지 말고 키울 수 있는 하나로만 해라 이런 표현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무토로 이주하는 것도 권장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조금 더 넓은 땅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동해서 그들이 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실질적인 방법론이니까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꼭 우리가 약이 있어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옛날 방식의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의 방법도 한 번씩은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토세우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경금이 지나친 거를 이제 고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래 경금의 성향이 굉장히 남들의 모범을 보이고 착실하고 좀 인격적으로도 좀 뭔가 성숙돼 보이는 이미지인데 이게 경금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자기 고집에 의한 남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품이라 해서 고강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통하지 않는 느낌, 너무 견고해서 안 통하는 이미지가 경금이 지나치면 나올 수 있는 현상인데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화급금을 해라, 목생화한 화급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고강하게끔 오히려 인품이 더욱더 단단해지게끔 토생금으로 하는 방법론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은 아니고 실제 현상에 있어서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적용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금이 지나치게 되면 화급금을 하든지 아니면 금생수로 이렇게 풀어나가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토생금에 있어서 완고함을 더 부추기는 그런 역할도 주변 사람은 불편하겠지만 본인한테는 본인 스스로의 폐쇄적인 그런 고집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거를 내용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오늘 하는 거는 조금은 그전과는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약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약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는 이제 경금 하나 정도,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는 개수 하나 정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오행이라 그래서 지금 계절을 이제 넣은 것도 있지만 넣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는데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요소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계절별도 이제 들어갈 거고,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병행해서 할 거니까 태가불급에 대해서 이런 부분, 그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를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른 오행의 병, 요거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